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된다. 이 시장 열린다. 내년쯤이면 정말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산업의 30배가 넘는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장담하건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케어를 받으면서 노년을 보낼 거예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겸 A로봇의 CTO를 맡고 있는 한재권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처럼 두 다리로 걷고 두 팔로 일을 하고 얼굴이 있어서 사람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몸체 자체가 크기가 인간의 성인 크기만큼 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 이것을 줄여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 하시는 분들은 로봇의 끝판왕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만들면 정말 다양한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노동력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냥 우리 산업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마이너스 경제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로봇을 한번 다 이 상황을 극복해 볼까?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은 어떤 로봇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이런 종류의 로봇도 필요하고 이런 종류의 로봇도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필요한데, 그럼 그 로봇들을 다 만들 것이냐? 그러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거죠. 로봇 한 대를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일을 시켜야지 그제서야 경제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로봇이 그 다양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형 로봇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이 점점 빨리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을 먼저 들어가야겠다라는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20년간 연구해 왔고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로봇 플랫폼, 로봇 자체,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플랫폼을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은 100까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거 1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30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일을 맡길만 해 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보이면 거기에 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정말 못 미치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이거는 경제성이 있는데? 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일 중에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하게 반복하는 일들 중에서 어떤 로봇이 딱 고정돼 있어 갖고 붙박이로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많이 대체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해서 일하는 것들 중에서 이동을 해야 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예시이기도 해요. 아마존은 벌써 그게 언제죠? 10년도 넘게 전부터 물류센터를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로봇들이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런 로봇들이 그 팔레트를 막 이렇게나 높이 해갖고 싣고 날라요. 그래서 완전 물류센터가 로봇으로 다 꽉꽉 채워져 갖고 완전 자동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류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를 다 로봇으로 전환시키기 위해는 일단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 비운 다음에 다 다시 재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물류센터를 다 쉬게 한다?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쉬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쉬게 하고 다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일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 부분을 채워주면 더 경제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판을 튀겨보니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은 디짓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회사는 물류센터에 로봇을 집어넣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건주였네요.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연간 1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그래서 그 로봇 얼만데, 그리고 운용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만 불 불렀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1,400원 계산하면 2,8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목표 가격입니다. 목표 가격을 2만 불로 잡았다는 얘기지 지금 옵티머스를 2만 불에 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 특히 대량 생산 이런 쪽으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만 불이라는 숫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냥 부른 건 아닐 거고요. 그 정도는 돼야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일면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2만 불이 뭐예요? 10만 불 이상 줘야 겨우 파는 사람이 이득 요만큼 남겨놓고 팔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저희 A로봇에서 파는 로봇도 지금 9만 불에 연구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언제 2만 불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 속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게 다가오는 속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예상하기로도 적어도 5만 불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경제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 불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안쪽으로 28년쯤 되면은 그 정도 되는 가격의 로봇들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 정말 싸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국 로봇들을 주시하고 있고 저 중국 로봇보다는 싸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연구 개발을 싸게 만드는 방법으로 개발 중입니다. 집안에 들여놓기에 2만 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그런데 그 산업 현장에서 보자고요. 한 사람 연봉이 얼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다라면 그 연봉을 주고 대처할 수 있다면 이거 BP 나오는 거 아니야? ROI 넘어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 아직 좀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거는 저는 28년 정도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될 겁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탑티어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정말 좋은 연구자들이 100명 넘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도 테슬라의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어떤 한 부분의 공정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거, 훈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들, 공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작업부터 인간이 하기 귀찮은 작업부터 인간은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작업부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그런 장면들을 내년에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제조 공장에 가보면 공정의 한 90%는 로봇으로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
지금 있는 로봇들이 더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10%입니다. 그 나머지 10%는 수십 년간 로봇이 들어가지 못한 분야예요. 전체 공정을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는 이거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또 인간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절대 못해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로봇들이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조라는 것은 인간들이 앞으로는 하기 적당하지 않은 직업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인간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면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 인간이 한다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일 수도 있어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가정용 로봇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지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로봇이 들어가야 될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간병 로봇 어떠세요? 지금 간병인들 구하기 쉬우세요?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간병인 한 분 모시는데 정말 많은 돈을 들여야 겨우겨우 모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차피 없어서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산업용 로봇으로 발전하다가 이런 간병인 로봇 같은 곳으로 또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기술은 계속 축적돼서 개발될 테고 로봇을 만드는 만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은 낮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기술과 가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는 뭐 영업 실적이 얼마다라고 공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조용 로봇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 많습니다.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많이 있고요. 근데 좀 다릅니다, 기술이. 제조용 로봇은 이미 포화된 레드오션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무도 없는 완전히 새파란 독도의 바다 같은 그런 무주공산의 영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글로벌 제조용 로봇 회사들이 휴머노이드용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술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저 기술로 저 자본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스타트업들, 로봇 기술을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 테슬라라든가 이러한 전혀 생뚱맞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다른 섹터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제조용 로봇 만들면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휴머노이드용 로봇 그거 돈 되겠어? 이러면서 안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달려가면은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예측은 해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그렇게 만만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제조용 로봇하고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용 로봇도 이렇게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야지 달성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한 20년간 지금 쌓아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들이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다음 리비전 버전을 선보이고 있어요.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군, 멍군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이런 거 보여줬어? 그럼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펀딩을 받았죠. 올해에 받은 펀딩 액수만 해도 9천억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자본과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리비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 같은 경우는 BMW랑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BMW 자동차 공장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피규어 버전 1이 나왔을 때는 기초적인 동작만 보여줬어요.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람 말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오픈 AI가 만들어내는 그 생성형 AI 잘 써요. 이 정도를 보여줬다면 이번에 보여줬던 두 번째 버전에서는 실제로 일합니다. 일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이, 저것밖에 못해? 아직 한참 멀었네.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도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근데 몇 개월 걸렸어? 빠른데? 그러면 그 다음번 단계인데? 그 다음번 단계는 생각보다 빨리 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바심도 나는데 저희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서로 간에 속도 싸움이 붙어 있다. 그리고 저기 고지가 저기 있고 깃발이 저기 있는데 저기 고지까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내년쯤이면 정말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처음에 등장한 거는 197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좀 한 발 뛰기도 어렵고 막 그러다가 2000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혼다 자동차가 아시모를 선보이면서 저벅저벅 걷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서로 공놀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와 이제 로봇 세상이 펼쳐지는 건가? 라고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붐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모류의 로봇들이 쫙 각국에서 개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가 또 한 번의 큰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고 그 원전 폭발의 여러 가지 나비 효과로 달파에서 미국 국방성산화 연구기관인 달파에서 로봇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정말 큰 규모로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여는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임무들이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임무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로봇이 즉흥적으로 일하는 이런 거는 처음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되기도 하고 잘 된 팀도 나타나고 어쨌든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때문에 수많은 로봇 기술들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20년대에 이제 로봇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둘씩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 대비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 로봇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들이냐, 돈을 쓰느냐, 비용도 중요한 거예요. 주로 이제 전기값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터라던가 또는 AI가 돌아가기 위한 컴퓨터 전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밥을 엄청 많이 먹는 머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일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밥값이 더 들겠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어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AI 반도체의 발전과 배터리의 발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저전력의 고성능 AI 칩을 만들어내냐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정말 고효율, 에너지 밀도 높은 그런 배터리, 모터도 에너지 효율 높은 모터들 이런 것들이
다 경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효율이 낮은데 그러면 효율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뭐 다른 방법은 없어? 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은 로봇 회사들이 약간 뭔가 경쟁 우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들, 특허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극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윤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주변에서 살아야 되니까 인간들끼리는 서로 예의 범절 그리고 또 법 이런 걸로 서로를 규제하면서 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봇이 이곳에 탁 끼어들었는데 얘는 예의도 모르고 질서도 안 지키고 뭐 망나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로봇은 어떻게 잘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통틀어서 로봇 윤리라고 부르고 있고, 결국에는 규범이죠. 문화고 에티켓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산업의 발전의 단계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새로운 문물 또는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에 다가오면은 두렵고 좀 꺼려져요. 못 봤던 거니까, 모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놔둔다고 안 오나요? 미래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빨리 한 사람들이 그런 윤리까지 같이 했을 때 그제서야 힘을 발휘해요. 자동차는 영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자동차의 나라 영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의 나라 그러면 미국인가? 독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윤리, 특히 사람과 같이 쓸 때 안전함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산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호등을 처음 만들었던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거리에서도 자동차끼리 안 부딪히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나라, 그러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윤리를 잘 정착시키고 사람들과 로봇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AI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누가 뭐래도 AI의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AI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우리 주변에서 삶을 바꾸고 있는가?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임자를 아직 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가 임자를 만나야 돼요. AI에 딱 맞는 폼팩터가 아직 없습니다. AI를 기능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AI가 로봇과 만나서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 일을 잘 해줄 때, 똑똑하게 잘 해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뀔 거다. 많이 바뀔 거다.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물류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배송 로봇, 또 뭐 로봇 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파괴력이 센 로봇의 형태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AI와 잘 만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똑똑하게 우리 주변에서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 삶 많이 바뀐다. 사회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를 크게 바꾸었던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1900년대 초에 자동차, 그리고 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 PC,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 그렇게 디바이스들 하나의 힘이 인간 세상을 확 바꿨던 그런 예시들이 전 세계의 역사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네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AI가 잘 녹아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큰 산업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자동차 산업의 30배가 넘는 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일본 로봇의 나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게 볼만한 로봇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연구자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베스트 10을 뽑아라. 그러면 1등부터 뭐 5등까지 정도는 다 미국 기업일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압도적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중국이 바짝 뒤쫓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뭐 보여주면 얼마 안 가서 중국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차는 좀 있어요.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 시간차를 두고 중국이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좀 무서운 이유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상업화는 돈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이 더 경쟁력 있나? 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예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진짜 잘하셨던 분들 지금 다 계십니다. 그런데 좀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통적으로 이거 돈 안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보기엔 멋있고 사람들 주목받기엔 좋은데 이건 경제성 없어 라고 해서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부 과제도 별로 없고 그렇게 가난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분들이 좀 많이들 떠나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다시 또 해볼까 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좀 뿌듯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돈과 사람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핵심 원리잖아요. 돈이 얼마나 투자될 수 있는가? 그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어요. 항상. 뭐 엄청나게 뭔가 큰 투자나 뭐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사람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무언가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일당백이었어요. 중국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산성이 딱 숨어서 이겨냈던 그런 DNA를 갖고 있다고요. 그게 전반에 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승부를 볼 거고 그리고 저희 A 로봇도 10월 달에는 정말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 2020년대 들어서 한국 대기업들의 좀 변화된 특징을 들어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로봇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봇 팀들을 꾸렸고요. 그리고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어떤 것이 산업화가 될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대기업마다 자신들의 업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업에 로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금 정말 열심히 기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속속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수치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이 100이다 그러면 중국은 한 85 정도. 우리는 그래도 80은 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기술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투자하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건 없지만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공동체고,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 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보십시오. 없는데? 그런 유럽 국가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시할 만한 공동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들은요, 되게 신기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다른 공동체였으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꾸역꾸역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박수 쳐주는 성공 신화 스토리 이런 게 나와요. 계속 그런 성공 스토리를 썼던 그런 곳이 우리고요.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글로벌 진출까지 막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한 인터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눈물부터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뛰어난 그리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고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금 경계를 하고 보고 있는 기업은 유니트리라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해줘도 되나 싶은데 그 사족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정말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써보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사족 로봇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는데, 그들의 플랫폼은 대부분 유니트리에서 사온 사족 보행 로봇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중국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저희도 열심히 전략을 짜고 있고, 그리고 샤오미 안 하는 게 없어요. 로봇도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중국의 스타트업들을 키워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같이 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자체 내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요. 시장도 크고 자본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좋은 조건 속에서 로봇들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제가 로봇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만 해도 넘사벽의 존재로 다가왔거든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이 정밀함은 또 어떻게 만들어냈어? 라고 하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알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아시모류의 로봇과 지금 주목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기술이 많이 다릅니다.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진화의 단계를 못 뛰어넘었나? 라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피규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로봇들은 예전에 아시모가 썼던 그 기술들을 쓰지 않아요. 그 기술들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갔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부품들도.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로봇이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 적응하고 빨리 따라가야 거기에 맞는 그런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말 의외의 나라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스페인? 거기에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에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던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 뭐 이런 정도? 좀 의외죠. 결국엔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한 사람 또는 그 집단이 훌륭하고 뛰어난 집단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주목받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인도에 로봇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하드웨어를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이해서 소프트웨어만 잘해도 안 되고 하드웨어만 잘해도 안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 기반, 좀 산업 역량,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넓은 영역, 이게 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좋습니다. 정말 많은 영역의 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좋은 공동체고요. 인도는 약간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된 느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한데 하드웨어는 좀 약한 느낌? 그러다 보니 로봇도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로봇을 생각하고 있고 또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시다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된다.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압니다. 이거 될까? 과연 이 시장 열릴까? 세상은 변할까? 의구심 반, 희망 반 이렇게 해서 투자도 하고 있고 전략도 짜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된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시장 열린다.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그 시간을 당기는 건 우리가 한다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왔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까지 해온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한 번 세상이 변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변혁 속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다.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 중국 잘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쟁이 꼈을 때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스마트폰 막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저거는 뭐 미국 애플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했으면은 이런 세상 우리 못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한국인다운 모습, 그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천천히 단계별로 열릴 겁니다. 일단은 생산하는, 즉 뭔가 매뉴팩처링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쓰일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분야, 사람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분야, 이런 부분에 로봇들이 쓰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경제성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기술이 빠르게 지금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단계별로 매뉴팩처링 하는 곳, 그 다음에 사람 간병하는 곳, 그리고 또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곳, 이런 곳으로 단계별로 우리 사회는 점점 로봇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쓰이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콕 집어서 보면은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3년 앞을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이 회사는 5년 뒤에 엄청나질 테니까 내가 지금 돈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대부분 좀 단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지금 로봇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닐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장된 곳도 많지 않을 뿐더러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몇 년 뒤의 얘기고요. 지금
막 2024년, 2025년 초 뭐 이런 때에 그럼 어떤 로봇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 분야들 중에 지금 사람들 대신 썼을 때 경제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라고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판단이니까요. 열심히 서치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섹터별로 본다면 물류 로봇, 배송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곳에서 과연 어떤 회사들이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고 누구랑 협업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내년에 크겠는데? 라는 거 보일 겁니다. 저도 그런 회사들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봇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는 곳이 등장할 겁니다. 거기를 잘 봐주십시오. 로봇 회사들, 상장된 회사들을 보면은 좀 옛날 기술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아직 시장성이 없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긴 조금 좀 저도 선뜻 투자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분명히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야, 여기는 진짜 클 거다라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상장 안 한 기업들을 좀 봐주세요. 상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을 할 회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얼마냐,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 나왔을 때 과연 쓰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신기하네 하다가 그냥 없어질 것인가, 그 두 가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만약에 상장을 할 회사의 그 로봇 아이템이 이거 나오면 많이 쓰일 거야 라고 판단되셨으면 상장될 때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솔직히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좀 많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돼 있고 그런 회사들보다는 아직 파악이 덜 된 상장을 앞둔 회사들,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대우 명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그런 것들, 너무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럴 때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게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나도 싫지만 많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런 일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에 넘겨주자고요. 어차피 사람이 줄고 있어요. 우리 노동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사람들은 좀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좀 안 하고, 그런 일들은 로봇하고 좀 나눠 갖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걸로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이런 걸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일들은 로봇들이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기하죠? 로봇들은 반복적이고
힘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뭘까요? 위험하고 귀찮고 이런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건 좀 잘 못하죠. 대신 로봇들은 뭔가 판단을 빠르게 올바르게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생성형 AI가 발전돼 갖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들이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직관적이지를 못해요.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직관적인 행동들은 와, 저걸 어떻게 로봇으로 만들어내지?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그쪽으로 가면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사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장담하건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케어를 받으면서 노년을 보낼 거예요.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고요.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질 거고, 그렇게 로봇들이 우리 곁에서 뭔가 케어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줄 때,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또는 경제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어내죠? 몇몇 회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다 합쳐봤자 뭐 이름 외우고 있는 게 10개 안 될걸요? 그 회사들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제성의 전체냐, 시장의 전부냐? 아니죠. 이것보다 더 큰 시장이 뒤에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시장. 이거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시장의 규모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뭐 100배, 1000배 더 될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못 봐갖고. 그런데 로봇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만드는 회사들 소수일 겁니다. 저희 A로봇은 그런 회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로봇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드는 걸 보지 마시고,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생각한 회사들, 이미 글로벌 회사들이 돼 있잖아요.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지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페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상상을 펼쳐서 수많은 산업을 만들어냈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거야 라고 딱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저런 로봇이 왔어.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할까? 이곳이 더 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은 펼쳐질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를 생각해 주세요. 주식 투자하는 것만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크게 버는 방법들 많습니다. 서비스, 어떤 서비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 이렇게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